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73회 방송으로 제3의 정치가 무엇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3의 정치란 이념적으로 신자유주의 플러스 신민주주의 플러스 신실용주의의 통치 이념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3의 정치가 있다면 제1, 제2의 정치가 있겠죠. 대한민국을 지금과 같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이끈 대한민국의 정치가 있습니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간 이루어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위한 투쟁정치,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간 이루어진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위한 혁명정치, 이 정치의 기간은 딱 30년간입니다. 한 사람이 수많은 이견과 왜곡의 지배를 넘어서 무장투쟁 없이 독립을 이룬 세계 역사는 매우 드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 나라를 건국할 지도자로서 모두에게 추앙받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1919년 3.1 독립선언 이후 전국 각가지에서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건립된 임시정부의 대통령 또는 주석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질 수 있었던 축복이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도 김일성 유와 같은 공산주의자가 있었죠. 박헌영 말입니다. 만일 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지만 이 땅에 참 물질적 번영을 누리면서도 정신세계에는 상상력을 지나치게 넓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일성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통일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상력을 가진 자들 말이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지 자식들은 전부 외국에 빼돌려 있죠. 한마디로 반역자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한민국 번영의 단초가 된 자유민주주의 건국에 수많은 고통과 산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들 생각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어느 나라건 건국 주역들은 존경받아 마땅하고 또 대부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땅에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기본 소양에 속합니다. 자기 자신의 나라가 가진 역사에 대해서, 그것도 건국 역사에 자신감이 없다면 지금도 자신감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죠. 과거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한반도에 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가진 나라는 한 곳밖에 없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조선이 멸망한 지가 언젠데 대한민국과 조선을 동일시할 수는 없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이룬 그의 리더십은 또 어떻습니까?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혁명의 표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또는 호남고속도로를 반대하면서 그 길거리에 들어놓은 정치인들이 있었죠. 그 두 분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몰랐을 리 없을 텐데, 그랬다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이익에 손해되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만일 몰랐다면 그들은요, 지도자의 자격이 없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말이죠. 그때부터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언어도단 같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룩한 산업화의 기적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요. 지금 우리를 세계 강국의 반열에 올라놓은 그런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때 올려놓았던 그 속도도 유지하지 못하고 벌써 수십 년째 3만 불 언저리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가진 두 대통령의 30년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예약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건국과 산업화를 이룬 두 분 대통령의 정치를 제1의 정치라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제1의 정치는 뚜렷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나라에 있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했고, 더욱이 아무 보증 없이 신용으로 외국 자본까지 끌어들인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후에 이들을 실패한 역사라고 정의하면서 등장한 제2의 정치는 또 무엇일까요? 제2의 정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987년 소위 노태우 정권의 87 체제 이후 이룩한 민주화의 그 놀라운 역사, 즉 대통령 단임 직선제, 이게 민주화의 전부였던 것이죠. 이후 사실상 30년간이면 2017년까지인데 이 기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끝입니다. 끝마치는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치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내면적으로 용서숨치는 기간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입니다. 이 30년 동안 민주화 운동가들은 스스로 어깨에 주렁주렁 명예 훈장을 달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법을 세워서 현금 보상은 물론이고 취업 보상, 더욱이 최근에 밝혀진 바로 입학 보상까지 온갖 보상을 다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 제1의 정치를 주도했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은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하면서 명예도 버리기로 작정하고 오로지 국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렇듯 제1의 정치와 제2의 정치를 비교하면 그 진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87년부터 2017년까지 이루어진 30년간의 민주화 정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정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실패한 정치 30년 기간 동안에 자라난 괴물과도 같은 문팔육 체제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거덜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민주주의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과거 민주화 운동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민주화 운동의
근본적이고 내심적인 목표는 대통령 직선제였고, 그들은 대통령이 되었고 권력을 잡았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 2017년부터 2020여 년까지 이루어질 2년까지 이루어질 문재인 대통령의 5년은 또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록 말살에 가까운 악몽과도 같은 흑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 민족의 기억 속에 지워버려 해야 할 분열, 해체, 갈등, 파괴, 불법, 위법, 탈법, 그리고 내로남불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1의 정치는 30년간 이루어진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투쟁과 산업발전의 기적을 이룬 혁명가의 정치였다. 제2의 정치는 87 체제 이후 2017년까지 30년간 이루어진 실패한 민주화 정치였다. 문재인의 5년간 정치는 흑역사의 정치요, 기록 말살이 필요한 정치로서 완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지워져야 할 그런 정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정치로 대표되는 신민주주의 체제의 구축과 제2의 산업혁명을 이룰 제3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눈과 귀를 저에게 맞추시고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3의 정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